자, 31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보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전체적으로 해갖고 지문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1월 달에 할 단계는 아닌데 먼저 좀 보고 들어갈게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 나왔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의 주 목적은 투기 방지다 그랬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 주 목적은 투기 방지라는 주 목적이 있는데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실거래가 신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우리 합격하려면 1차, 2차 다 걸려야 되죠. 1차만 하는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1, 2차 다 하는 학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1차만 하는 학원에 다녔다. 합격하려면은 1, 2차 다 하는데 다시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가야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투기 방지죠. 이거는 투기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두 개죠. 그죠?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을 전부 다 달성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아직 못했죠. 그죠? 2차는 안 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인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검인의 목적은 투기 방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1차, 2차 다 하고 이거는 1차만 하는 거예요. 그럼 1차, 2차 다 하는 학원에 다녔다. 1차만 하는 학원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되죠. 이거는 투기 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되고요. 이거는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검인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검인을 안 받아도 된다. 자,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 검인의 목적, 투기 방지라는 목적으로 똑같죠.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검인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또 하나가 우리나라 농지는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 짓는다 하는 말을 액면적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받는다. 농취증을 받는다. 그럼 농취증을 받는다. 다른 말하면 농사 짓겠다는 말이에요. 농사 짓겠다. 또 다른 말하면 투기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취증의 목적도 투기 방지예요.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농취증의 목적인 투기 방지를 이미 목적을 달성했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농취증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는데 투기 목적으로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투기 안 하겠다. 그죠?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투기 안 하겠다는 말이죠. 농지를 투기 안 하겠다 하는 말은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농사 짓겠다. 여기서 농사 짓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또 농사 짓겠다 놓을 필요가 없죠. 토지가 허가가 받으면은 농취증 안 받아도 되죠. 그죠? 자, 농취증의 목적은 투기 방지라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은 투기 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두 개죠. 그죠? 목적을 달성을 못 했죠. 농취증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액면적으로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나중에 자주 해드릴 테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세요. 자, 그러면은 신고 대상은 자, 애당초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매매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동산 등 할 때 부동산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대상은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뭐 주택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등에서 나오는 공급 계약. 어떤 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런 공급계약. 그리고 또 이번에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 밑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어쩌고저쩌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내용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려면 골치 아프니까 한마디로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에서도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이걸 부동산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이거는 애당초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니까 전세나 임대차 가지고는 투기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임대차 계약도 들어가지만 그건 별도로 보세요. 그래서 매매 계약입니다. 원래는 매매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는데 부동산의 최초의 매매 계약을 공급 계약이라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 계약 옆에다가 공급 계약 하나 더 추가시키세요. 이런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를 한다. 자,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 신고한다. 그러면은 상속은 투기의 대상이다 아니다. 상속은 투기의 대상 아니죠. 상속은 신고한다 안 한다? 상속 신고 안 합니다. 그죠? 경매로 취득했다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러면 이게 경매가 투기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데 경매는 개념을 미리 잡아 놓으세요. 어느 부분에서도 경매라고 개념을 잡아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경매는 시중 가격보다 싸게 나온다, 비싸게 나온다. 싸게 나오죠. 또 경매하고 공매가 있는데 공매에 비해 가지고 경매가 부동산 덩치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덩치가 작은 부동산이 시중 가격보다 싸게 나온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말입니까? 작게 모인다는 말입니까? 많이 모인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낮다. 자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죠? 자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걸 가지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에 투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경매는 투기의 대상은 아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니까 경매로 취득했다,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교환계약은 신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환계약을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우리 공제사법에 들어가고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첫날 첫 시간에 수업하면서 질문이 들었어요. 오로지 그때는 공급계약 없었고 오로지 매매계약이었어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신고한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기로 교환계약은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환계약을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한마디로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간단하게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모르면 어째야 돼요? 모르면은 모른다 해야 되죠. 모르는 걸 알면서 법이 처음에 나왔는데 그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서 엉터리로 대답했다. 그게 답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 틀리고 떨어지면 저는 죽은 목숨이죠, 그죠? 모르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책 보면 된다. 제가 쓴 책이 없는데 다른 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면은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가지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러면 되죠,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때는 오로지 토지 건축물만 했어요. 토지 건축물 매매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라고 했는데 교환계약은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우리 법에서 토지 건축물 매매계약 체결할 때 신고해라 그랬지 교환계약 체결할 때 신고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한다, 그죠? 자, 그럼 신고 기한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 여기 작년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요. 근데 잔금 지급일로부터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잔금 지급하면은 일정 시간을 지나고 입주합니까? 주로 바로 입주합니까? 잔금 지급했다. 등기가 이전하고 얼마 있다가 입주를 하죠, 그죠? 30일 이내다 그러면 잔금 지급하고 30일 이내면은 실제로 입주할 때 하고 이 신고하는 거하고 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로 잔금 지급하고 주로 입주를 하거든요. 현실성에 맞게끔 그래 생각하세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신고 관청이에요. 자, 신고 관청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장 나오면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시군구청장인데 이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거쳐야 됩니까? 매도 매수인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중개사무소가 없죠, 그죠? 중개사무소가 없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군구청장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야. 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고관청. 구분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군구청장이 나오는 것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그거는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전부 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이라고 그래요. 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자, 신고 의무자 있는데 자, 신고 의무자 보기 전에 이걸 보면은 뒤에 대리신고하고 또 연결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하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신고상 어떤 내용을 신고하느냐. 자, 어떤 내용을 신고하느냐. 안에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외울 단계는 아닌데 거기에 6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6번에 그러니까 317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위에 6번에 보시면은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나와 있죠. 소재지에다가 줄을 살짝 긋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하세요. 소재지. 자,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래서 계약 체결일 줄을 가지고 계약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일 해가지고 그 줄을 긋고 오른쪽에다가 동그라미 2번 하세요. 그 다음에 기억에 가가지고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있죠. 기업공개사 인적사항 그리고 기업공개사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로 했는데 기업공개사 할 때 중개사 하면은 기업공개사 말하는 거예요. 중개사에다가 줄을 살짝 긋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1번에 올라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그럼 여기에서 거래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는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한다 그랬죠. 그럼 거래 당사자는 오로지 매도인 매수인밖에 안 되죠. 옆에다가 거래 당사자에다가 줄을 꺼가 빼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적어놓고 매도인 매수인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5번 볼게요.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입니다. 종류에다 종류 줄 긋고 오른쪽에다가 5번이죠. 5번 적으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실제 거래 가격. 가격에다가 줄 것이고 오른쪽에 6번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4번, 그 위에 동그라미 4번에 올라가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조건 또는 기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은 그 조건의 기한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7번 하세요. 그럼 제가 1, 2, 3, 4인 그 순서 그걸 다시 한번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소개, 중매, 종가 요거를 신고하는 거예요. 소개, 중매, 종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중개사죠, 그죠? 기업공개사,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즉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요. 종류, 부동산 종류, 가격, 실제 거래 가격. 자, 소개, 중매, 종가. 지금은 그게 문제가 나오는 방법이 여기서 문제 나오는 방법이 요걸 쭉 적어놓고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닌 게 뭐냐? 그러면은 소개, 중매, 종가 해가지고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신고를 하는데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제일 밑에 3번 파란 거 볼게요. 자, 법인 외의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법인 외의자가 일반인이 비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아니 투기과열지구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하나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주택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이거는 오로지 주택만 들어갑니다. 주택 토지나 건축물 이건 안 들어가요. 주택일 때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투기 과열 지구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 주택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6억 원 아니더라도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이럴 때는 아까 소개 중매 종가 들어가 이거 말고도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1번에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를 해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동그라미 2번에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입주 계획이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소개 중매 종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서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대상이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주택이라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일 때, 아니면은 규제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위에 2번에 갈게요. 자, 올해 추가된 건데 법인이 거래를 할 때 요거는 별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법인이 거래할 때 양가로 1번 볼게요. 자,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인데 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공급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자,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이다. 국가 등은 투기를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기 대상이 아니니까 뭐 자금 조달 계획이다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오로지 우리가 말하는 주택만 들어갑니다. 입주권, 분양권 이런 건 안 들어간다, 그죠? 그 밑에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법인이니까 법인 등기상 등기 현황이 들어가고 자, 법인과 거래 당사자 간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여부. 첫 번째가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 이번에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 관계에 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한마디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틀리게 나올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물론 법인일 때 2번에 볼게요.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사항. 물론 이것도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집을 팝니다. 사는 사람이 투기합니까? 파는 사람이 투기합니까? 사는 사람이 투기하죠. 이거 투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에 뭐 취득 목적하고 나머지는 아까 그 밑에 개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인이 하는 거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가죠, 그죠?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가는 것은 주택인데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일 때 아니면은 6억 원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들어간다 그랬죠. 자, 들어가고 그는 이거 마찬가지예요. 저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자, 요거 들어갔죠, 그죠? 3번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까지는 했어요. 자, 요까지는 했는데 밑에 3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3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이 단서종이 뭐냐면은 6억 원 이상 주택이거나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가죠. 자, 근데 그 1번이에요.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요래 해놓고 자, 이 경우에 투기 과열 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가는데 투기 과열 지구라면은 자금 조달에 관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내 통장에 이 돈이 있다.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한다. 내가 누구에게 은행에 융자를 한다. 그 융자하는 그 사본 제출한다.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별도로 생각을 안 해도 되죠. 다시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소개 중매 종가 신고하죠, 그죠? 그런데 신고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하고 물론 지급 방식인데 별도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입주 계획 요거는 반드시 신고하는 건 아니죠. 얼마 이상인 주택일 때 6억 원 이상인 주택일 때 또 6억 원 이상 주택 아니라 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라면은 이거 말고도 별도의 자금 조달에 관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페이지에 갈게요. 앞페이지에, 앞페이지 하기 전에 신고 방법 318페이지 볼게요. 자, 신고 방법 여기서 볼게요. 자,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신고서 제출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자문서로 신고한다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한다는 말은 방문해서 신고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신고서 제출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하는 내용이 소개 중매 종가 있죠. 자, 거래계약서에 물론 나중에 나오는 실무할 때 나올 건데 거기에는 첫 글자 이제 들어가는 게 첫 글자라면은 교권 인물이 개지랄이라 이런 게 들어가요. 거래계약서에 있는 것을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하는 상 하나씩 뽑아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여기서 필요한 걸 뽑아서 작성했으니까 거래계약서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거 틀렸어요. 그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신고서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거 한번 공주에서법에서 공부했죠.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죠. 그죠?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 반납하죠.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재기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한다 반납하는 게 없죠. 재기업 신고한다 반납하는 게 없죠. 반납하는 게 없다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고용 신고할 때 소속 공제사가 되기 위해서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중개보존이 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고용 신고할 때 교육받은 확인서 첨부 안 합니다. 공무원이 확인해야 돼요. 소속 공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첨부 안 한다. 등록관청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전자문서는 어떤 경우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대신에 어떤 것을 첨부하거나 또는 반납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중에 대리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고 의무 전자문서로 한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컴퓨터 계약하고 인터넷 신고하는 거하고 대리인이 컴퓨터 계약하고 인터넷 신고하는 거하고 신고 관청에서는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리 신고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주로 이 부분에서 한 문제 틀리게 나왔어요. 대리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자, 신고하는 방법이 신고서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한 3년 전에 거기에 우리 3번에 보시면은 전자계약 시스템이죠. 자, 전자계약 시스템 여기서 법 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자, 거기 법에서는 뭐라고 됐냐면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다.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도입이 되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전자계약이라고 별도의 파트가 있어요. 그거 할 때 할 건데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다는 말이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한 방법이다 생각하세요. 한 예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신고하는 방법이 신고서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고 방법이 두 개죠. 그죠?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했다는 말이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한 방법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문서로 신고하면 신고서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고 신고 의무자 315페이지에 자, 신고 의무자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1번에 볼게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 가격 등을 거래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자, 저 별도로 저 전자문서로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고 의무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한마디로 기업 공개사 있다 없다. 기업 공개사 없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까 누가 신고 안 됐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한다. 공동으로 신고를 한다. 자, 여기에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뭐 굳이 외우거나 이러지 말고 이거 절차법이니까 쭉 흐름을 따라서 개념을 잘 잡으면 돼요.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신고서 제출하는 거 있죠. 그럼 신고서 제출은 공동으로 제출한다 아니면은 1인이 제출한다. 자, 여기서는 공동으로 신고한다 했는데 공동으로 제출한다 아니라는 건 조심하세요.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매도인 매수인끼리 신고서 작성하고 도장 찍겠죠. 그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한 명은 오른손으로 잡고 한 명은 왼손으로 잡고 요거 이제 신고 관청까지 같이 가야 돼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놓치면은 공동으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잡고 가는데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더라. 한 명 보고 한 명 못 봤어요. 본 사람은 얼굴 한 번 더 볼 거라고 천천히 가요. 그러면은 찢어지든지 놓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죠. 공동으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같이 가세요. 그러면은 공문 손에 이제 줄 때까지 같이 가야 돼요. 공문이 받는다고 딱 했는데 공문이 잡기 전에 요만큼 왔는데 한 명이 먼저 나왔다. 공동으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갈 수도 있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럼 서류를 한 명이 들고 갑니까? 두 명이서 같이 들고 갑니까? 한 명이 들고 가죠. 들고 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한 명이 제출하죠. 1인이 제출하지 절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 아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공동으로 둘 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도장을 둘 다가 찍는다 이 말이에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의미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다는 의미지 절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1인이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원래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자, 이번에 보시면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한마디로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국가 등이에요. 국가 등은 거짓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국가 등은 투기 안 하고 거짓 신고 안 하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에 국가 등이 있으면은 무조건 누가 신고하나?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자,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하는 말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 등이 해야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 일방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죠.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나머지 일방 당사자는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 국가 등이 일방으로 신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번 바로 위에 3번. 자, 일방의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만 보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국가 등은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죠? 거래 당사자가 있으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방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하는 말이나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한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은 안 한다. 이거 신고서 제출 안 하면은 나머지 한 명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혼자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거로 3번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똑같은 말이죠. 이럴 때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니면은 서명 날인하는 사람도 벌 받겠죠. 한 명이 거부하면은 한 명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큰 2번 기업공개사가 중개한 경우입니다. 자, 기업공개사가 공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는 공개사법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나중에 실무에서 할 건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죠. 하지만 거래계약서 작성은 기업공개사가 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기업공개사 있다 이 말이죠. 기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된다. 근데 기업공개사가 한 명이서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 단독 중개도 있지만 두 명이서 중개한 공동 중개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번에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는 해당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죠? 자, 물론 여기서도 똑같아요. 3번에 기업공개사 중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나머지 한 명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기업공개사가 있을 때는 누가 신고한다? 기업공개사가 신고를 한다 하는 말은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거래 당사자는 기업공개사 제출하는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자, 요거 가지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죠. 그죠? 자, A가 갑이라는 기업공개사를 통해 가지고 B하고 그럼 A가 임대인이에요. A가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입니까? 아니면은 세입자입니까? 전세권자가 세입자죠. 그죠? 이건 나중에 민법에서 이런 거 헷갈리면은 계속 진도가 못 나가요.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자,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세금을 지급을 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금 받아와야 되죠.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준다. 세입자가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을 한다. 전세권 등기를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등기된 전세권에 기해 가지고 그 집에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고 내 돈을 먼저 받아오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함으로써 집주인이 이득을 봅니까? 세입자가 이득을 봅니까? 세입자가 이득을 보죠. 내 돈 받아오는 게 보장돼 있죠. 그죠? 그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을 권자라고 붙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설정자라 그래요. 그럼 A가 B은행에 가고 돈을 빌려달란다. B가 담보 있습니까? 있다. 저당권 설정하자. 그럼 저당권 설정한다는 말은 기한 내 돈을 안 갚으면은 이 저당권에 얘기하거든요. 경매 들어가고 내 돈을 먼저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 설정하면은 돈 빌리는 사람이 이득입니까? 은행이 이득입니까? 은행이 돈 받는 게 보장되어 있죠. 이득을 보는 B를 저당권자, 나머지 한 명을 저당권 설정자 이름. 자,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예요. 기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기업공개사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는 거 아니죠.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합니다.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 신고한다? 이건 신고하는 거 아니죠. 그죠?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고 제일 처음에 나온 지문이에요. 물론 그때는 임대인 임차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인 임차인도 나중에 신고하는 게 있으니까 좀 바꿨어요. 그럼 이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이다. 매도인 매수인이다. 그러면 기업공개사 있죠. 그럼 누가 신고해야 돼요?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되죠. 자,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난 뒤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움직이를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된다? A가 신고한다, B가 신고한다, AB 공동으로 신고한다? 아까 개업공개사 있으면 누가 신고를 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있죠?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러면은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아파서 꼼짝을 하든 못하든 이것 때문에 대리신고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담인데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토목업을 하다가 한 7, 8년 됐습니다. 사과농사 짓는다고 청송에 들어갔어요. 청송에 들어갔는데 저번 주 저한테 전화가 오기로 뭐 시간 있나 그래서 뭐 시간 많다 그래. 청소에 와고 내 좀 데리러 가라. 청소에 와가지고 내 좀 데리러 가라.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꼭 1년 정도 됐어요. 꼭 1년 정도 전에 다른 사람하고 술을 마시다가 저는 술 마시다가 집에 가는데 술이 모자라면은 혼자서 더 먹고 가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 마실 만한 데가 사실은 별로 없죠. 그 서면에 가고 쭉 찾으니까 혼자서 가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없어졌어요. 쭉 가니까 흐름한데 굴 잘 됐다. 혼자 그거 하고 먹으면 되겠다.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기분 안 좋아가지고 혼자서 다른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술 한잔 먹고 한 병 마시고 한 반 병 정도 마시다가 어제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내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아무래도 내가 사고 칠 것 같다. 보통 사고를 안 치는 사람, 사고를 자주 치는 사람이 사고 치면은 수습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안 치는 사람이 사고 치면은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크게 사고를 쳐요. 그래갖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고 이제 혼자 술을 마시고 저희 갈까 말까 사고를 치러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술은 취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보통 때는 차 타고 가겠죠.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에 또 가니까 우리 아파트 앞에 그 친구가 또 와 있어요. 분명히 아까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니 아까 어디에 있었노? 그러니까 청송에 있었대요. 지금 여기 왜 있노? 이러니까 그냥 놔두면 아무래도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술 한잔 마시고 사고 치지 마라 하고 그래서 저는 간다고 가고 딴 데 가서 산다고 전 집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강의하러 가야 되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친구가 잘 자고 있는가 싶어 전화를 딱 해보니까 어디 있노? 이러니까 나 건방이 어디에 찜질방이나 이런 데 있는가 싶어서 어디 있노? 그러니까 청송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고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이 있어서 안 오르면 안 되고 친구 좋은 친구죠. 그런 친구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다쳤대요. 다쳐가지고 영대병원이 되고 있죠. 그죠? 경산에도 영대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갔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좀 잘한 데 가자. 부산에 뼈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갈 거라고 내 좀 청소에 데려와서 데리고 가라. 왜 알겠다 이러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좀 이야기를 하더만 그러지 말고 내가 내일 버스 타고 갈 테니까 앞에 픽업해가지고 좀 가래요. 근데 오는데 입원하러 왔는데 칫솔 치약 하나 들고 왔어요. 입원 수속을 하고 다른 거 필요한 거 또 다 사가지고 이어졌어요. 방이 2인실을 썼는데 한 명이 미리 입원했어요. 그 친구는 다리를 다쳤는데 세상에 바쁜 사람 그런 사람 진짜 처음 봤습니다. 1분도 안 쉬고 휴대폰을 2개 놔두고 통화를 합니다. 뭐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저기 이거 안 됩니다. 뭐 연락하십시오. 얼마입니다 하고 그러면 또 전화 와 있어요. 끊고 그 전화 받고 그러면 또 옆에 전화 옵니다. 1분 안 쉬어요. 뭐 이야기하면 한 10초 이야기하면 또 전화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휴게실에 또 가고 하는 말이 야 이왕 병원에 온 거 좀 쉬려고 왔는데 전화하니까 골치 아프대요. 그래 방 바꿔달라 이러니까 그러기는 그렇다 나 하나라.
근데 제 친구가 코를 엄청나게 곪니다. 엄청나게 코를 골. 옛날부터 이제 토목을 했기 때문에 잠은 좀 일찍 자요. 지금도 이제 만성이 되고 10시 되면 딱 자고 4시 되면 일어나는데 4시쯤 일어나니까 옆에서 아직 잠을 못 자고 그래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도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바빠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죠. 그죠?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코를 많이 골죠. 이러니까 많이 건다 자꾸 건다 말은 안 하고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갈 때 뭐 사가 가면은 한 방에 같이 있는데 혼자만 주기는 그렇고 뭐 반찬 같은 거 사가면은 여도 주고 여도 주고 이래. 근데 밤에 출출해하고 컵라면 먹으러 갔대요. 한 명은 다리를 다치고 한 명은 팔을 다쳤어요. 다리 다친 친구는 휠체어에 앉아갖고 컵라면 2개 들고 팔 다친 친구는 한 손으로 휠체어 밀고 상부상조로. 자, 하여튼 기업공개사가 병원에 있든 없든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면 누가 신고해야 된다? 반드시 기업공개사에 신고해야 된다. 물론 대리신고하니까 반드시라는 말을 놓고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고사항은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9페이지. 자, 319페이지. 아까 신고하는 신고 의무자에서 나온 거예요. 자, 거래 당사자는 공동 신고하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랬죠. 그 말은 1번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 간청에 제출한다. 절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 아니다. 그죠? 일방이 제출한다.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의미가 둘 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신고하는 사람은 그 밑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을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된다.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된다. 나중에 대리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고서 제출하는 사람은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한다. 그러면 국가 등만 서명 날인하죠. 제출도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방의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 그럼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면 한 명이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한 명이서 신고한다 그러면은 신고 관청에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2명이 해야 되죠. 원래는 2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서명 날인했다 그러면 신고 관청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실제로는 거래계약 체결 안 됐는데 거짓으로 거래계약 체결한 거로 해가지고 신고서 작성해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그거 아니고 실제로 거래계약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돼요. 원래는 신고서 제출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 안 한다 그랬죠. 그죠? 한 명이 할 때는 한 명이 하는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그럴 때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첨부해야 된다 하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고서 제출 대행하는 것이요. 자, 대리 신고하는데 자, 대리 신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다 그랬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다. 자, 1번에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우리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놓으면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신고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위임을 받는데 공동으로 위임을 받아야 된다. 공동으로 위임을 받아야 된다. 일방의 위임을 받으면 된다. 이거 개념 안 잡으면 이 문제를 넣으면은 그냥 외워가지고는 문제를 못 풉니다.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기업공개사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신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신고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서 제출은 누가 해야 된다? 일방이. 다시 신고는 공동으로. 신고서 제출은 일방이 합니다. B가
우리 법에서는 일반이 해라 그러지 매도인이 해라 매수인이 해라는 규정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신고하겠죠. 그죠? 자, 매수인이 신고서 제출하러 갑니다.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가 됩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되죠.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벌 준다는 말이에요. 그 위반하면은. 그럼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파트가 크게 3개가 있다 그랬죠. 자, 간단하게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고 토지 거래 허가 파트가 있어요.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는데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도 신고 파트가 있고 허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크게 나누면 신고하고 허가하고 나눌 수 있죠. 그죠? 허가가 까다롭다. 신고가 까다롭다. 허가 까다롭다. 그러면은 위반하면은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어느 게 벌이 큽니까? 허가 규정이 벌이 크죠.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이에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예요. 그러면은 30일 이내 신고해라. 위반하면은 형벌 받습니까? 과태료 받습니까? 신고니까 과태료 받죠. 그죠? 그럼 오늘이 신고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30일이에요. 자, 신고서 제출하러 딱 가는데 오매불망거리던 옆집 아줌마 갑을 만났습니다. 보통 때는 인사해도 본 척도 안 하고 가는데 비가 하는 말이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좋겠는데 본 척도 안 하고 가는데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딱 받아줍니다. 싹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날씨도 그렇고 내 기분도 그렇고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좀 분위기 좋은데 멀리 가가지고 내한테 술 한잔 사줄 수 없겠습니까? 합니다. 사준다 해야 됩니까? 안 된다 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사람 제일 먼저 가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신고만 하고 올게. 그러니까 감히 하는 말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난 평생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아본 적 없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취소. 같이 가자. 어디 갑니까? 지금 어디 가요? 신고하러 누구에게?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이 아니죠. 신고관청이 간다. 이러니까 갑이 하는 말. 나는 관청 관자 쳐다보기도 싫다. 같이 가려니까 못 가겠다. 기다리려면은 안 기다린다. 그러면은 갈라 그러면은 신고 못 하죠. 신고하려고 그러면 같이 못 가죠. 그죠? 정말로 다행스럽게 B가 하는 C가 지나갑니다. B가 C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 가봐고 놀러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술 마시러 가면 안 된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생겨 어디 가야 되니까 4시 대신에 신고서 제출만 좀 해달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C는 A 아는 사람이다. B 아는 사람이다. A, B 둘 다 아는 사람이다. B 아는 사람이죠. 그럼 C가 위임을 받았죠. A, B 공동으로 위임을 받았습니까? B에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B에게 위임을 받았다. 공동으로 위임을 받았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았다. 사실은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은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았다 하지만은 1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지 절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그러면 위임을 받았다, 그죠? 위임을 받았다 하는 말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위임장 들어가야 되죠. 위임장 들어가는데, 그 박스 하나 보세요. 자, 위임장을 들어가는데, 원래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죠. 원칙은 위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돼요. 인감도장을 날인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 도장은 인감도장이라는 걸 알게끔 해줘야 돼요. 그 말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인장 등록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든 법인 빼고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경우가 없다 그랬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경우도 없죠. 그럼 위임장에 막도장 찍어도 되죠. 그죠? 막도장 찍는 거하고 자필 서명하는 거하고 어느 게 진위를 파악하기가 좋습니까?
자필 서명이 좋죠, 그죠? 그래서 위임장에는 절대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는 위임장에는 자필 서명을 기재합니다. 위임한 사람의 자필 서명을 기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감도장을 찍으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은 이거 인감도장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자필 서명을 기재했다. 공무원이 위임한 사람의 자필 서명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내가 쓴 거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물론 법인이라면은 원래 있는 그대로 위임장에 법인인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자, 대리신고할 때 핵심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두 번째가 일방의 위임을 받는 거지 절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가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안 한다?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이 3개예요. 물론 대리신고할 때도 신고서 제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신분증명서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게 있고, 물론 법인이라면 일반 당사자 국가 등이라면 누가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이 신고하면 되죠. 그죠?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국가 등이라 합시다. 국가 등하고 개인이 있습니다. 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둘 다에게 위임을 받습니까? 국가 등에게 위임을 받습니까? 국가 등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방, 물론 일방은 국가 등이겠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업공개사가 중개했을 때, 자, 신고서 제출은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과정에 제출해야 된다. 당연하고,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다. 맞고, 신고서 제출하려는 기업공개사는 신분증명서 보여줘야 된다. 맞죠? 그죠?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 나머지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 그죠? 이럴 때는 물론 단독 신고 사유사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 대행 볼게요. 양가로 3번에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물론 대행할 수 신분증명서 내줘야 되겠죠. 자, 요거는 똑같은 거고, 두 번째 기업공개사 있을 때, 자, 기업공개사 있을 때는 기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누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자주 나온 게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전자문서로 대리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리신고한다 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소속공개사 대리신고했을 때 중개보조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아까 거래당사자가 내야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라는 말이 있는데 기업공개사가 있을 때는 위임장 첨부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에 보면 종종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할 때 기업공개사 위임장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그거는 법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공개사 있다. 그러면은 소속공개사가 가면은 뭘 하겠습니까? 원래 기업공개사가 와야 되는데 왜 당신이 왔느냐? 그러겠죠. 그죠? 그럼 내가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은 공무원은 위임 받았습니까? 하고 그대로 가겠습니까? 위임장 봅시다. 그러겠습니까? 위임장 봅시다. 그러겠죠. 그 법에서는 요 밑에는 위임장 첨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유가 앞에 위임장을 첨부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 답이 종종 틀리게 나오는데 모의고사 문제 나올 때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할 때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아까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하죠, 그죠? 법인일 때는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한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자금 조달기 입주 계획 제출하는 거. 자, 요 부분은 요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합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 소개 중매 종가 있었죠. 소개 중매 종가.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것은 오로지 주택만이에요.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일 때, 아니면은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자, 그런데 투기 과열 지구 내라면은 별도의 자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안에 있거는 내용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매도인이 한다, 매수인이 한다, 아니면은 기업 공개사 한다. 매수인이 작성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있으면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되죠. 그럼 매수인이 작성해서 기업공개사에게 줘야 되겠죠, 그죠? 그거 주는 게 며칠이냐면은 그 밑에 저 밑에 4번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에 부동산 거래액 신고하려는 자중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자가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거 필요가 없고, 자,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있으면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신고서 제출은 1인이 한다, 그죠? 그런데 주로 매수인이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제출하면 돼요. 기업공개사가 있으면은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된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은 누가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그럼 매수인이 작성해서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기업공개사나 국가 등에게 주어야지 신고하겠죠, 그죠?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 해야 돼요. 25일 이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국가 등이나 기업공개사에 제출하면은 이 사람들 그냥 봉투에 딱 넣은 대로 안 보고 내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이거 어째 갖고 하는가? 보겠죠, 그죠? 이거 보면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국가 등이나 기업공개사 보는 것 매수인이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니까 이럴 때는 제출 안 할 수도 있어요.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아까 며칠 이내에 제공해 줘야 돼요. 25일 이내에 제공해 줘야 되죠.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물론 그거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입니다. 원래는 신고하는 것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야 되지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에게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 며칠 이내에 제공한다? 25일 이내. 이거 안 주면은 요거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만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물론 신고하는 것은 원래 있는 그대로 30일 이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아까 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전자계약으로 신고한 예니까 별도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요거는 서식은 사실 제일 끝에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생략하고. 근데 사실 우리 교재가 내용을 공부를 하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교재도 법에 나와 있는 순서가 아니고 이 교재를 쓴 사람이 강의하기 쉬운 방으로 해놨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이라도 법에 나와 있는 대로도 아니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편리한 순서대로 합니다. 편리한 순서를 하는데,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하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요 있는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신고 가격의 검증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자, 신고 검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평당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누가 신고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평당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신고했다. 신고관청 시군구청장은 뭐라 하겠습니까? 평당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를 했어요. 시군구청장은 뭐라 하겠습니까? 돈이 급했는 모양이네요. 그러겠죠, 그죠? 와, 그런 거 있으면 내한테 팔지. 그 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평당 100만 원짜리 50만 원에 샀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럼 시군구청장 뭘 하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50만 원에 샀다. 야, 잘 샀네요. 돈 벌었네요. 네, 오늘 빨리 마칠 되니까 소주 한잔 사세요.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죠, 그죠? 근데 신고를 받고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아놓고 50만 원에 팔았다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아놓고 50만 원에 팔았다 거짓말하면 뭐가 좋은 겁니까? 양도세 작게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100만 원에 사놓고 50만 원에 샀다 신고하면은 취득세 작게 내죠. 이것 때문에 거짓 신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세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시군구별로 똑같습니까? 시도별로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체계가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체계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말은 누구 소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에요. 그래서 구축 운영은 신고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입니다. 그래서 1번에 국장은 325페이지 제일 밑에 325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고 국장은 파란 거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고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2번에 1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가 검증 체계를 활용해서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구분하기로 검증은 누가 합니까? 신고관청. 체계 구축하기로는 누가? 국장이. 검증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증합니다. 그 뒤에 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럼 검증 결과를 이건 세금하고 관련돼서니까 세무관세장에 통보한다. 그럼 세무관세장은 그걸 가지고 세금 두드리겠죠. 명색이 법인데 이걸 가지고 세금 두드리겠다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말을 따듬으면서 국세, 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자, 이게 원래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이 원래 같은 법이었죠. 그죠? 숫자 체계는 똑같습니다.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건 며칠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게 7일. 그래서 이게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7일 이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필수적으로 등기가 해야 되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것은 신고 필증을 첨부 안 하면은 등기소에서 등기 안 해줍니다.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도 마찬가지로 허가증 첨부 안 하면은 등기 안 해줍니다. 신고 필증 받아가지고 뭐 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등기하러 가는 거죠. 자,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러 가는데 7일 이내 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등기 신청하는데 최고 7일 걸린다 말이죠. 등기 신청하는데 최고 7일 걸린다 하는 말은 그 사이에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서류를 받아고 등기를 하러 가는 서류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 원래는 즉시였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즉시는 전부 다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거 있죠.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죠. 재기업 신고했을 때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서 줍니까? 받은 거 그대로 줍니까? 받은 거 그대로 주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릴 만한 하등은 사유가 없죠. 그죠? 그거만 재기업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등록증을 반환해야 된다. 이럴 때 즉시 나오고 나머지는 지체 없이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아까 제일 처음 했을 때 얘기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아까 소개 중매 종가 들어가죠. 그죠? 신고 내용이 누락되면은 신고 필증 발급 안 해주겠죠. 그때 보완해라. 나중에 나오는데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 안 받아도 되죠. 결론적으로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끝까지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검인의 목적이 투기 방지라 그랬어요. 투기는 매도인이 한다, 매수인이 한다? 매수인이 하죠. 그럼 누가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검인 신청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입니다. 자, 1번 해볼게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보다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 요게 법이 바뀌기로 이게 작년인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면은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행위 나올 때 금지행위 중에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게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하는 거 있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기억나죠? 단체 이거는 별로 이거는 없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 한마디로 갑질하는 거죠. 업무 방해죄죠. 요게 원래 이래 하다가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이게 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부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일부러 부동산 거래 신고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놓고 해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해제하면은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며칠 이내? 30일. 마찬가지로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도 며칠 이내? 계약 체결로도 30일 이내.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보다 30일 이내. 그래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해제된 거는 표가 안 나요. 실거래가 신고. 근데 이래 가지고 해제시킨 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나오면은 매달 며칠 날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몇 평 동호수는 안 나옵니다. 몇 평 그리고 몇 제곱미터 그 몇 층 계약 금액 거래 금액이 얼마 이래 나와요. 근데 중간에 해제된 거 있으면 고려에 나오면서 이거는 해제 이래가지고 표를 하도록 지금은 그래 표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가격 상승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해제되면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며칠 이내? 확정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근데 여기서는 누가 해야 된다 했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가 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해제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기업공개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해제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의미가 뭐냐면은 자, 거래 계약 체결하고 기업공개사가 대구에 있다가 저 강원도로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구에서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럼 강원도에 있는 사람 와가지고 해제 신고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해제 신고는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업공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물론 공동으로 할 수 있답니다. 원래는 누가? 거래 당사자가.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있었으면은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한 기업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해야 되지만 해제 신고는 기업공개사 의무는 아니죠. 그죠?
거래 당사자 해야 돼요. 그런데 기획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예, 물론 기획공개사 중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그럼 나머지 한 명만 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그 밑에 거는 놓을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제등 확인서, 지체 없이 해제등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 외우지는 말고, 외울 건 없어요. 외울 건 없고,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당연한 겁니다.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해제 등의 신고에 관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기획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이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나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런 거 하면 된다라고 틀리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의미만 보시고 나중에 과태료할 때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때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신고 내용의 조사 나오는데, 요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됐으니까, 뒤에 또 있네. 조사부터는 잠시만 쉬다가 보겠습니다.